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 몇몇 그 중요한 그래프와 관련된 개념과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첫 번째 주제는 그래프의 표현인데, 그래프 표현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그래프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는 건데, 물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래프라는 게 이제 두 개의 집합, 정점 집합, 에지의 집합, 그리고 어, 하나의 함수에 의해서 표현이 되니까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프의 정의 자체가 물론 이제 훌륭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의 표현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외에도 우리가 그래프를 표현하는 몇 가지 서로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도 역시 훌륭한 그래프의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래프 표현법 중에 하나가 행렬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인접 행렬, adjacent matrix라고 부르는 이 인접 행렬 표현법은 그래프를 표현하는 가장 간명하고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인접 행렬은 우리가 정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어떤 그래프의 정점의 개수를 nu of g라고 표시하기로 했는데, 이 nu라는 심볼이 이제 약간 우리 좀 입에 잘 안 익으니까 그냥 그래프에서 정점의 개수를 n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n개의 정점을 가진 하나의 그래프를 이렇게 n by n, 가로 세로가 크기가 n인 n by n 정방 행렬로 표현을 하는 건데, 이때 이 여기에서 예를 들면 i 번째 행은 이 그래프에서 어떤 i 번째 정점을 나타내는 거고, j 번째 열도 역시 이 그래프에서 j 번째 정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행렬상에서 i 번째 행, j 번째 열의 값은 이 그래프에서 i 번째 정점과 j 번째 정점을 연결하는 엣지의 개수가 됩니다. 그것이 인접 행렬입니다. 만약에 주어진 그래프가 단순 그래프라면 어떤 두 정점을 연결하는 엣지는 최대 하나이기 때문에, 즉 있거나 혹은 없거나 둘 중 하나죠. 따라서 인접 행렬의 값은 0 아니면 1의 값을 갖겠죠. 하지만 이제 그냥 단순 그래프가 아니라면, 즉 이런 패러렐 엣지가 존재한다면 두 정점을 연결하는 엣지의 개수가 이제 여러 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접 행렬은 1보다 큰 값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 2는 지금 그래프에서 정점 x와 정점 w를 연결하는 엣지가 두 개다, 이런 뜻입니다. 정점 x와 정점 w를 연결하는 엣지가 지금 f와 d 이렇게 두 개죠. 이렇게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을 인접 행렬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루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처럼 U와 U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U와 자기 자신을 연결하는 엣지가 있을 경우에, 이때 인접 행렬상에서는 그러니까 U와 U, 예를 들면 이 U와 U를 연결하는 엣지는 두 개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경우에는 이것을 2라고 하지 않고 그냥 1이라고 표기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어떤 정보가 누락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에지가 U와 U를 연결하는 에지는 루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루프의 존재를 표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로 표현을 하나, 2로 표현을 하나, 이제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해석을 하면 되니까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2로 표기를 하는 것이 좀 더 유용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루프를 이렇게 2로 카운트하는 것은 뭔가 이 표현법의 이제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그쪽이 좀 더 유용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접 행렬 표현법, 인접 행렬이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행렬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인시던스 매트릭스인데요. 인접 행렬은 이 행렬의 행과 열이 둘 다 정점을 표현한다면, 인시던스 매트릭스, 그러니까 접속 행렬에서는 이 행렬의 행들은 각각 하나의 정점을 표현하고 열들은 각각 하나의 엣지를 표현하는 행렬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점과
어떤 엣지 간의 접속 관계를 이렇게 예, 어, 표현하는 것이 접속 행렬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엣지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C라는 엣지는 지금 V와 W를 연결하는 엣지죠. 그래서 이 C를 표현하는 열은 V와 W가 1이고 나머지는 다 0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렬의 특징은 하나의 열을 보면 하나의 열은 1이 이렇게 두 개씩 있겠죠. 만약에 그 엣지가 어떤 서로 다른 두 정점을 연결하는 엣지라면 그 엣지에 해당하는 열은 항상 두 개의 1, 그러니까 그 엣지의 양 끝점에 해당하는 두 정점에 대해서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겠죠. 여기에서도 이제 예외는 루프의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정점을 두 번 연결하는 거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엣지 B는 U에서 U로 가는 엣지니까 U에 이렇게 E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U와 U 자신을 연결하는 엣지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접속 행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냥 프로그래밍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접속 행렬과 인접 행렬을 역시 프로그래밍에서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그래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우리가 여러분이 자료구조나 알고리즘 같은 과목을 들은 사람들은 인접 리스트라는 또 다른 표현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보통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표현 방법인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서브그래프, 부그래프라는 개념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래프 G가 있을 때 또 다른 그래프 H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그 H는 원래 그래프 G의 서브그래프다, 부그래프다 이렇게 부르는데 부그래프라는 말은 그냥 글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의 그냥 일부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먼저 우리가 예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 그래프는 지금 요 그래프가 지금 G입니다. 우리가 이 그래프를 H라고 하면 이것은 이 G의 서브 그래프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에 있는 정점이 U, Y, V, X, W가 원래 그래프에 원래 다 있던 것들이고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에 없는 정점이 새로 추가되었다던가 이런 게 없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 있는 에지들도 잘 보면 전부 원래 그래프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그래프의 일부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부그래프입니다. 이것도 요즘 예의 경우에는 원래 그래프 정점은 원래 그래프의 정점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얘는 이제 원래 그래프에서 정점도 몇 개 지금 빠진 거죠. YVX 이렇게 세 개, YVX 세 개만 있고 U와 W는 지금 빠진 거죠. 어쨌거나 정점도 원래 그래프에 다 있던 정점이고 여기에 있는 에지들도 원래 그래프에 다 있던 에지들이기 때문에 부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부그래프라는 개념은 뭐 굉장히 단순한 개념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있는 모든 다른 그래프들이 첫 번째 그래프인 이 G의 부그래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포멀하게 써보면 어떤 우리가 H가 G의 부그래프일 때 그것을 이렇게 요 부분집합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H가 그래프이고 G도 그래프이니까 그래프라는 것은 집합은 아니죠. 그래프는 몇 개의 집합들에 의해서 정의되어지는 어떤 것인 거지 그래프 자체가 하나의 집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 집합 기호를 여기에다가 쓰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리고 또 새로운 심볼을 만드는 것도 이제 번거로우니까 그냥 이렇게 어떤 맥락상
이것을 부분집합이라고 오해할 여지는 없기 때문에 이 기호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래프 H가 그래프 G의 부그래프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 부그래프라고 하느냐면 그래프 H의 정점 집합이 그래프 G의 정점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그 다음에 그래프 H의 에지의 집합들도 그래프 G의 에지 집합들의 부분 집합이고, 그러니까 정점도 일부분이고 에지도 일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의 그래프는 이제 정점 집합, 에지 집합, 그 다음에 접속 함수 사이에 의해서 정의되죠. 이때 이 새로운 그래프의 접속 함수는 원래 그래프의 접속 함수의 restricted function이다. 한정한 함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를 한정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제가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기 귀찮아서 그냥 그대로 restricted function의 정의를 그대로 이렇게 여기 인용을 해봤는데, 어떤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그러니까 어떤 함수 f가 집합 x에서 y로 가는 함수일 때, 이 함수를 어떤 x의 부분집합 a에 대해서 restriction을 하는 그러니까 정의구역이 x인 어떤 함수를 또 다른 집합, 일반적으로 이 a는 이 x의 부분집합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구역의 어떤 일부분집합 a에 대해서 restrict한 함수라는 것은 그냥 원래 함수에서 정의구역을 이걸로 축소한 그런 함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함수를 우리가 g라고 하면 g는 a에서 그러면 이제 이 원래 함수 f에 의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렇게 대응되는 것 중에 요 A에 속한 원소들이 대응되는 값, 이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B라고 하면 A에서 B로의 함수이고, 그리고 G X는 fx랑 그냥 완전히 동일한, x가 만약에 A에 속해 있다면, 그러니까 그냥 그 함수의 정의구역을 주어진 부분집합으로 축소한 함수를 우리가 restricted function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이제 원래 그래프의 접속 함수인데, 우리가 이 접속 함수라는 것은 이제 원래는 접속 함수 psi of g는 E of g에서 이제 어떤 uv, 그러니까 unordered 페어죠. 그러니까 순서가 없는 쌍 u와 v는 v of g, 이게 이제 접속 함수 psi인데, psi of h는 그냥 이 함수의 정의 구역을 E of h로, 그러니까 부그래프니까 그 부그래프 안에 속한 에지들로만 한정하고 그리고 이쪽은 똑같고,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psi of h의 어떤 에지 e는 psi of g의 랑 동일한, 만약에 e가 edge of h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그 부그래프에 속해 있는 에지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정점쌍으로 대응되는, 그러니까 원래 접속 함수의 그 대응 관계를 수정하지,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그 중에 일부분만 이렇게 뽑아낸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원래 그래프에서 엣지 E가 U, Y를 연결하는 엣지였다면, 이 부그래프에서의 엣지 E도 역시 U와 Y를 연결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제가 설명이 약간 이렇게 조금 어눌했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별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에서 엣지 G가 만약에 Y와 V를 연결했으면
이 부분 부그래프 상에서도 그 엣지는 똑같이 똑같은 정점상을 연결해야 된다. 그냥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브 그래프, 부그래프의 정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추가적인 용어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 proper 서브그래프라는 것은, 이 proper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부분집합 할 때도 진부분집합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진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 proper인데, 그러니까 서브그래프인데 H가 G의 서브그래프인데 H와 G가 다르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집합에서도 예를 들어서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사실은 A, B가 같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A가 B의 진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A와 B가 다를 때 우리가 그것을 진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거랑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H가 G의 서브그래프인데 H와 G가 똑같지 않을 때, 즉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하나가 빠졌다는 거, 에지 하나가 빠지든 뭐 정점이 빠지든 그런 경우에 H를 G의 진 서브그래프다. 진 서브그래프라는 말을 보통 쓰진 않는데 proper 서브그래프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 equal을 표시하는 기호를 빼고 H가 G의 그냥 proper 서브그래프다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H가 G의 서브그래프인데 두 그래프의 정점이 동일할 경우, 정점 집합이 동일할 경우에 H를 G의 스패닝 서브그래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예에서 지금 이걸 우리가 H라고 하면 이게 G일 때 H는 G의 스패닝 서브그래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단 서브그래프이면서, 하지만 이 그래프의 정점 집합은 G의 정점 집합하고 동일하죠. 그러니까 정점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고, 에지들 몇 개의 에지들만 이렇게 빠진 그런 그래프를 우리가 스패닝 서브그래프다 이렇게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induced subgraph라는 용어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임의의 정점 집합 V 다시에 대해서 그림으로 사실은 설명을 하는 게 더 나은데요. induced subgraph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래프 G에 대해서 정점 집합 UVX에 의해서 induced 된 subgraph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일단 이것은 이 그래프는 UXV라는 세 개의 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원래 그래프상에서 이 UVX들 간에 존재하는 모든 에지를 포함하는 그래프, 그것이 induced subgraph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ACEG에 의해서 induced 된 subgraph인데 어떤 뜻이냐면, 일단 이 그래프의 정점 집합은 이건 지금 엣지 인듀스드 서브그래프니까 제가 설명을 금방 잘못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에 대해서 YUV에 의해서 인듀스드 된 서브그래프라는 건 뭐냐면, 일단 정점 집합이 Y, U, V 이렇게 세 개이면서 원래 그래프상에서 요 세 정점들 간에 존재하는 모든 에지를 포함하고 있는 서브그래프.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이것이 요곳의 요 정점 집합 YUV에 의해서 induced 된 서브그래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그 induced 서브그래프의 개념을 엣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엣지 induced 서브그래프라는 것은 원래 그래프상에 있는 엣지들 중에서 그 엣지의 부분집합 ACEG, 그래서 ACEG, 그러니까 요 엣지만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러니까 요 엣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요 엣지의 끝 정점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정점이 없이 엣지가 존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서브그래프를 우리가 엣지 인듀스드 서브그래프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정의를 쓰진 않았지만 우리가 간혹 이렇게 어떤 그래프에 대해서 빼기 연산을,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표기를 약간 남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G라는 게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차집합의 개념, 엄밀하게는 차집합이라는 게 성립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집합이 아닌 것에다가 집합을 뺀다는 것은 이제 엄밀하게는 좀 말이 안 되는 표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이런 표기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 G에서 빼기 UW 이렇게 쓰면 이것은 이 그래프에서 정점 U와 W를 제거한,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에서 정점 U와 W를 제거한, 그러면 정점이 제거되면 정점이 없는 에지라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정점을 끝점으로 하는 에지들도 물론 같이 제거돼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U가 여기 있었고 W가 여기 있었는데 이 원래 그래프 G에서 U와 W를 제거한 그래프를 우리가 G에서 UV를 뺀 그래프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에지에 대해서도 어떤 그래프에서 에지를 제거한 그래프라는 의미로 그래프에서 그냥 에지 집합을 뺐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표기들은 이제 약간 뭔가 문맥상 오해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이제 수학 표기를 약간 남용하는 그런 예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관례적으로 우리가 이런 표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induced된 서브그래프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서브그래프, 그 다음에 spanning 서브그래프, induced 서브그래프 이런 용어들을 살펴봤습니다. 뭐 여러분이 요 예를 가지고서 이렇게 잠시만 들여다보면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용어로 우리가 정점의 차수, 디그리를 우리가 보통 차수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래프 상에서 어떤 정점의 차수라는 것은 그 정점에 그리고 그 차수를 우리가 D of G of V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래프 G에서 정점 V의 디그리다, 차수다 이런 의미로 그것은 이 그래프에서 정점 V에 접속된 에지의 개수입니다. 정점 V에 접속한 에지의 개수를 우리가 이 정점의 차수다 이렇게 말하고, 이때 루프는 2로 카운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점에 이런 루프가 있으면 이 루프 하나는 2로 카운트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 정점의 차수는 2가 아니라 3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델타 오브 G, 이것도 델타고 이것도 델타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소문자 델타고 이것은 이제 대문자 델타에 해당되는 건데, 델타 오브 G와 델타 오브 G, 대문자 델타 오브 G를 각각 그래프 G의 정점들 중에 최소 차수와 최대 차수를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그 표기들을 이제 완전히 뭐 다 외우고 있는 건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게 될 때 제가 다시 리마인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레귤러 그래프, 정규 그래프라는 용어를 쓰는데, 레귤러 그래프라는 것은 모든 정점의 차수가 동일한 그래프를 레귤러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은 레귤러 그래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점의 차수가 2로 동일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것도 레귤러 그래프겠죠. 차수가 k인 레귤러 그래프를 우리가 k 레귤러 그래프다 이런 식으로 좀 줄여서 말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정리입니다. 모든 정점에 대해서 그 정점의 차수, 우리가 서브스크립트 G는 뭔가 이제 자주 이렇게 생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게 문맥상 명확한 경우에는 굳이 디그리의 경우에도 이렇게 서브스크립트 G를 그냥 생략하고 D of V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모든 정점의 디그리의 합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2 곱하기 입실론이다. 입실론이 뭐냐면 엣지의 개수죠. 모든 정점의 디그리의 합은 엣지 개수의 2배다. 이 정리는 사실 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주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디그리의 합을 계산할 때 모든 엣지들이 정확히
이 degree의 합에 2씩 기여하게 되겠죠. 어떤 하나의 엣지라는 것은 항상 양 끝점의 degree의 1만큼 얘의 degree를 1만큼 증가시키고 얘의 degree에 1을 기여하니까 엣지 하나가 그래프 전체의 degree sum에 정확히 2만큼 기여하기 때문에 degree의 합은 엣지 개수의 2배가 되겠죠. 이것은 이제 루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루프의 경우에는 우리가 얘의 degree를 2라고 보기 때문에 역시 엣지 하나가 degree의 총합에 2만큼 기여하게 되겠죠. 그래서 degree의 sum은 엣지 개수의 2배다라는 게 첫 번째 정리입니다. 이 정리로부터 자동적으로 이제 따라오는 다른 정리는 어떤 그래프이든 차수가 홀수인 정점의 개수는 짝수계이다.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차수가 홀수인 정점의 개수가 홀수계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차수가 짝수인 정점들의 차수의 합은 짝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짝수를 짝수계만큼 더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그마 오브 디그리를 계산을 할 때 차수가 짝수인 애들의 디그리를 다 합하면 그 값은 결과적으로 짝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차수가 홀수계인 어떤 정점들의 정점의 개수가 만약에 홀수계라면 이 경우에 이 차수가 홀수인 정점들의 차수의 합은 홀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홀수를 홀수계 더하면 홀수니까. 맞죠? 홀수를 홀수계 더하면 홀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 그래프의 차수의 합은 이 두 개의 합이니까 짝수 하나랑 홀수 하나의 합이니까 홀수가 되겠죠. 그런데 정리 1.1에서 모든 정점의 degree의 합은 2입실론이라고 했죠. 2입실론은 짝수죠. 엣지 개수의 2배니까 항상 짝수겠죠. 그래서 모순에 빠지게 되겠죠. 따라서 잘못된 건 뭡니까? 우리가 차수가 홀수계인 정점의 개수가 홀수라고 아까 제가 말을 약간 이상하게 했는데 차수가 짝수인 정점의 개수는 짝수계든 홀수계든 상관없이 다 합하면 짝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짝수들을 더하는 거는 뭐 짝수를 짝수계 더하나 홀수계 더하나 어차피 결과는 짝수니까. 하지만 차수가 홀수계인 애를 홀수계 더하면 홀수지만 짝수계 더하면 짝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한 건 유일하게 차수가 홀수인 정점의 개수가 홀수계다라고 가정해서 이런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가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차수가 홀수인 정점의 개수는 항상 짝수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경로와 연결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경로라는 말은 뭐 알고리즘 같은 과목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데 워크나 트레일 이런 식의 용어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공학 쪽의 텍스트에서는 뭐 그렇게 자주 쓰지 않는 용어들입니다. 일단 우리가 정점과 엣지가 번갈아 등장하는 하나의 시퀀스 W,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V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정점이고 E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엣지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점에서 시작해서 정점, 엣지, 정점, 엣지, 정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정점에서 시작해서 정점으로 끝나고 정점과 정점 사이에는 하나의 엣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시퀀스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요 E1이 V0와 V1을 연결하는 엣지이고 E2가 V1과 V2를 연결하는 엣지고 일반적으로 EI가 VI-1과 VI를 연결하는 엣지일 때 이때 우리가 이 시퀀스를 워크라고 부릅니다. 자, 뭐 아주 거창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사실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워크의 예를 들어보면 U, A, V, F, Y 이것이 지금 U에서 시작해서 엣지 A를 지나서 그 다음에 정점 V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엣지 F를 지나서 정점 Y에 도착하고 다시 엣지 F를 지나서 다시 정점 V로 갔다가
에지 G를 지나서 다시 정점 Y로 왔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에지 H를 지나서 정점 W로 가서 에지 B를 지나서 정점 V에 오는, 그러니까 이것이 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워크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이 그래프에서 뭐 어떤 에지를 중복으로 간다던가 뭐 이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에지들을 이렇게 따라서 돌아다니는 어떤 시퀀스를 우리가 워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일이라는 것은 에지가 중복되지 않는 워크,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단 동일한 엣지를 두 번 지나가지는 않는 그런 워크를 우리가 트레일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얘는 보면 W에서 시작해서 W, C, 그 다음에 그래서 X로 와서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Y로 와서 그 다음에 H,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G, 이렇게 해서 Y에서 끝나는 트레일.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다니는 동안에 어떤 에지도 두 번 중복되지는 않았죠. 그것을 우리가 트레일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경로라는 것은 정점이 중복되지 않는 워크. 근데 사실은 이제 정점이 중복되지 않으면 에지는 중복될 수가 없죠. 내가 어떤 한 에지를 이렇게 두 번 지나가려면 그 에지의 양끝점을 두 번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점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은 당연히 엣지도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점도 두 번 방문하지 않는 워크를 우리가 이제 경로 패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패스는 X에서 C를 지나서 W로, W에서 H를 지나서 Y로, Y에서 E를 지나서 U로, U에서 A를 지나서 V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엣지나 어떤 정점도 두 번 지나지 않는 워크를 우리가 패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의 연결성에 관한 개념입니다. 어떤 두 정점, 그래프에서 어떤 두 정점 U와 V를 연결하는 경로가 존재할 때 두 정점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얘를 우리가 U라고 하고 얘를 V라고 하면 이 두 정점은 연결되어 있죠. 두 정점을 연결하는 경로가 존재하니까 어떤 두 정점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의했습니다. 이 두 정점들 간의 연결성은 정점 집합 V에 대한 동치관계이기 때문에 뭐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대수학을 좀 동치관계라는 것은 뭐 동치관계의 정의가 뭐죠? 동치관계는 시메트릭하고 리플렉시브하고 트랜지티브한 릴레이션, 관계를 동치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동치관, 저도 기억이 약간 그러니까 일단 A와 A는 같고, 만약에 AB가 같으면 BA도 같은 거고, 그 다음에 AB가 같고 BC가 같으면 A와 C도 같고, 이거를 우리가 리플렉시브, 시메트릭, 트랜지티브라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계가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그것을 우리가 동치관계라고 부르는데, 두 정점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관계는 동치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점은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고, 만약에 A가 B와 연결되어 있으면 B도 A와 연결되어 있고, A와 B가 연결되어 있고 B와 C가 연결되어 있으면 A와 C도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정점은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고, 얘와 얘가 연결되어 있으면 거꾸로 얘와 얘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시메트릭하고, 그 다음에 얘와 얘가 연결되어 있고 얘와 얘가 연결되어 있으면 얘와 얘도 연결되어 있고, 이게 이제 트랜지티브한 거죠. 이게 뭔가 리플렉시브하다, 이걸 시메트릭하다, 이걸 트랜지티브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뭐 잘 몰라도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동치관계는 항상 그 집합을 이제 파티션, 분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정점 집합들로 분할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요 전체가 지금 하나의 그래프라면 이 그래프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정점 집합들 하나, 둘, 이렇게 세 개의 부분 집합으로 전체 정점 집합을 분할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각각을 우리가 G of V1, 그러니까
V1, V2, VW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A, B, C, D, E, F, G, H라면 우리가 A, B, C라는 하나의 집합과 D라는 하나의 집합과 E, F, G, H라는 하나의 집합으로 지금 분할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집합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정점들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 이 각각을 우리가 이 원래 그래프의 connected component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요게 지금 엄밀하게 뭐죠? 이것은 정점 집합 V1에 의해서 induced 된 서브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표기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 G에서 정점 집합 V1만 싹 가져오고 그리고 원래 그래프에서 V1에 있는 정점들끼리 연결하는 모든 엣지들을 포함하는 서브그래프를 우리가 G of V1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따라서 G of V1, G of V2, G of V 이건 오메가인가요? 정확치 않은데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 각각은 하나의 이 각각을 우리가 connected component다, 연결 요소다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그래프 G가 오직 하나의 연결 요소만을 가질 때 그래프 G는 connected 된 그래프다, connected 그래프다. 예를 들면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의 연결 요소는 그냥 이 전체 하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든 정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연결된 그래프다 이렇게 말하고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세 개의 connected component를 가지는 그래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사이클이요. 사이클이라는 것은 시작 정점과 끝 정점이 동일한 워크를 우리가 closed work라고 부르는데 이때 정점과 에지가 중복되지 않는 트레일이라고 불러도 되고 혹은 워크라고 불러도 결국은 똑같은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점과 에지가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 안에 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레일을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이야기죠. 어떤 한 정점에서 출발해서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그러면서 이 시작점과 끝점이 동일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에지나 정점이 중복되지 않는 트레일을 우리가 혹은 워크를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길이가 k인 사이클을 k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A, B, C, A, B, C 이것도 하나의 사이클이고 이것도 사이클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것도 사이클이고 이것도 사이클이고. 자, 두 번째 정리입니다. 이분 그래프에는 이분 그래프가 바이파르타이트 그래프죠. 길이가 홀수인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고 또 그 역도 성립한다 라는 얘기는 길이가 홀수인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분 그래프이다 라는 뜻이죠. 자, 이 정리에 대한 증명은 물론 교재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래프가 이분 그래프라는 제가 이제 그 증명을 대략적으로만 스케치를 해보면 일단 이제 이것은 이분 그래프라는 이면 그러니까 이분 그래프이면 길이가 홀수인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고 또 그 역도 성립한다. 그러니까 길이가 홀수인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분 그래프라는 거니까 이 길이가 홀수인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분 그래프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 방향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요. 이분 그래프라면 길이가 홀수인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먼저 증명하고 길이가 홀수인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분 그래프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 됩니다. 먼저 이쪽 방향에 대해서 증명을 해보면 이분 그래프라는 것은 그래프의 정점 집합을 x와 y라는 두 개의 집합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모든 에지들이 이 두 집합을 이렇게 크로스하는 에지들만 존재하도록, 즉 x들끼리 혹은 y들끼리는 에지가 존재하지 않도록 정점 집합을 양분할 수 있는 그래프를 우리가 이분 그래프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이분 그래프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한 정점에서 출발해서 임의의 워크를 생각을 해보면 항상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워크밖에 존재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얘네들끼리는 에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닫힌
워크 혹은 어떤 닫힌 트레일도 결국은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해서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짝수계의 에지를 지날 수밖에 없겠죠. 홀수계의 에지를 지나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는 없겠죠. 따라서 길이가 홀수인 사이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만약에 길이가 홀수인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분 그래프이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은 아마도 제가 깜빡 연습 문제를 미리 보질 못했는데 아마도 연습 문제 있지 않을까 싶고, 또 교재에 그 증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이쪽 방향의 증명은 연습 문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